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예상할 때 해외 증시보다는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매매할 때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랬습니다. 뭔가 이 확진자가 280명 나왔을 때 250명 나오다가 280명 나오는 순간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포지션을 급하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어제 320명 나왔을 때 완전히 코로나 종목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나 441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320명에 비해서 441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20명 가까이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441명 중에 깜깜이 환자가 3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전화 교환원들 쪽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쪽으로 나올 때는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면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깜깜이 환자가 33%라는 얘기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33%나 된다는 얘기죠. 441명 중에 33%하면 얼마나 한번 볼까요? 145명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감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강하게 누르고 있는 악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사실 지금 국내 확진자 여기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오히려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다우지수는 0.3이니까 그냥 강보합이었는데 나스닥이 한 1.73%까지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술주가.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넷플릭스라든가 어떤 인터넷 기업들 이런 쪽에 나스닥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 해서 급등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특이한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기업들이 올라갔다면 그걸 연유를 해서 삼성전자가 오른다거나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비슷한 업종이 별로 없죠. 물론 해보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우리 증시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다우지수가 보합권이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지표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경제지표 호조하고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증시를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상승하고 있다. 해외 증시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선물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한 1900억 정도, 오늘도 선물을 1900억 정도를 대략입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수 포지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콜 매도 푼 매수로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이 선물 부분에 대한 옵션에서
그 손실 보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급락하게 급격하게 하락할 때라도 외국인들은 현물을 다 팔아놓은 상태니까요. 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안 좋다면 아래쪽으로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콜푸까지 전부 다 상방을 보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풋을 매수해놓고 콜을 매도놨기 때문에 선물의 일정 부분은 해지가 되어 있어서 굳이 외국인들이 그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하는 거를 떠받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지수가 많이 안 빠지도록 계속 선물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기관은 뭐 대놓고 그냥 거래소에서 한 4,700억 팔고 코스닥도 한 850억 팔아버리고 선물도 매도하고 콜 매도 품 매수까지 해서 그 기관은 완전히 아래쪽으로 지금 배팅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또 상당 부분을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조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441명이 나왔는데 그 게시판 그 특히나 이런 게시판 있죠. 네이버 게시판에 그 R스포트, 링네트, 시젠 이런 쪽에 코로나 관련주 게시판 쪽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확진자 숫자를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코로나 라이브.com인가 뭐 거기 사이트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안 보여져 가지고 못 봤는데 일단 그분들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한 12시 넘어서 오늘 한 새벽쯤에 한 420명 정도까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아래쪽 라인은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2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나온 숫자까지는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집계한 이후에 그 확진자 판정 나는 사람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4시 00시까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집계를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끝냈는데 그 실제 코로나 확진자 집계는 24시까지 다 하죠. 그래서 00시까지 그 사이에 몇 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나오는 추정치가 420명 정도까지 나온 걸로 봤어요. 근데 오늘 그보다 더 많은 441명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응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도 그 HTS 띄워놓고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개별적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으면 광주의 무슨 침례교회에서 그 30명대인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자세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30 몇 명이 나왔는데 그게 전체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그 교회에 그 검사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한 500명 정도까지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30명이 나왔다. 그럼 나머지 뒤에 한 500명이 더 있으면 여기에도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 그건 언제 나오느냐? 오늘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모아보면 내일 나오는 숫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확 줄어들 그런 가능성은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내일도 여전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확 줄어들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깜깜이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조사하면 조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광화문 집회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집회 참가자뿐만이 아니고 광화문 주변에 거기 뭐 카페 앞에서 차 마시던 사람도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검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감염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 숫자가 오늘처럼 400명대에 나와버리게 되면 주말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증시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코스닥은 좀 선방했죠. 많이 안 빠졌습니다. 0.6% 정도로 선방했고요. 그래서는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해외 증시가 견주 한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밀렸죠. 그리고 국내 증시가 밀리니까 오히려 외국 미국 선물 지수가 뒤로
0.2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물 지수가 그냥 보합 쪽에 있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따라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까지 보면 외국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따라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받는 느낌에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 나오고 나서 국내 증시가 아래쪽으로 밀리니까 오히려 미국 선물지수가 같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악재가 해외 증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증시 쪽보다는 국내 확진자 숫자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관심 종목인데요. 다른 건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봐봐야 지금 코로나가 줄어들어야 우리가 기존 뭐 봤던 실적이 좋았다고 하던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그 다음 풍력의 뭐 스페코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싶어도, 혹은 뭐 시진핑 방한 기대감에서 이치한불 같은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싶어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면 시진핑 방안이 어려워지게 되죠. 시진핑 방안하는 조건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방안하겠다. 뭐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방안하겠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시진핑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돼버리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이 들 때, 그때 이제 말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때 바로 뛰어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내일 10시 10분쯤에 확진자 숫자가 나오면 오늘보다 숫자가 확 줄어서 나온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종목, 이치한불 같은 이런 종목 제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 한국카본 같은 이런 종목이 뛰어 들어갈 겁니다. 우선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신경 끊고 코로나 관련 쪽에 있던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관심으로 보는 거는 코로나 관련주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상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링네트가 대장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링네트가 대장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 전까지, 어제까지 ECS가 대장이었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가파르죠. 이건 전화 교환원 관련한 어떤 그런 그걸 뭐라고 하죠? 텔레마케팅 관련한 쪽에 원격 서비스 이쪽이기 때문에 그 전화교환원 쪽에 확진자 나왔다는 그 뉴스 뜨면서 끌어올렸고, 그 다음 대장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단일가 지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30분마다 한번 체결되는 단일가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일가 매매로는 대장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잠시 보류를 하고, 그 다음 원격에 관계되는 종목이 두 개가 남았어요. 링네트하고 알스포트입니다. 링네트는 화상 관련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 때 별로 안 좋았지만 화상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걸로 해서 대장격으로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격 서비스 지원하는 알스포트,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 종목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힘겹게 뒤로 올라갔어요. 저는 어제 알스포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여기 28%쯤에서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하루 더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냥 홀딩 하는데 오늘 그냥 정리하겠다 싶으면 29% 못 찍고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8점 몇 프로 정도에서, 그러니까 1% 정도는 안 먹어도 된다. 1% 해봐야 뭐 100만원 1%면 만원 정도니까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냥 뭐 기분 좋게 서비스하자 이런 차원으로 한 28% 넘어가면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버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알스포트는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좋았던 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인데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뭐 공무원들이 뭐 30명이 출근하는 것 같으면 반만 출근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폭 출근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원격 서비스로 처리를 하거나 뭐 텔레마케팅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다. 그 중에 ECS가 대장이긴 한데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이니까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단일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으로 끌지는 못하고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 정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링네트가 지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R스포트 이렇게 3종 세트가 원격 관련한 종목이다.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볼 수 있는 게 원격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 대표적인 게 YBM 넷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메가MD는 그 온라인 교육은 맞는데 학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서 수익이 나도 학원에서 까먹을 수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그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고 YBM 넷이 온라인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2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또 실적은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 2분기 때 실적이 여기 안 보이는데 탁월하게 뭐 이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은 뭐 그렇게 강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싶어서 이쪽은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은 원격 지원 다음에 온라인 교육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키트, 그 다음 뭐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갑니다. 거리두기 3단계 쪽으로 가게 되면 원격 지원이 가장 대장격,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그 다음이 이거 나오죠 지금 원격 의료 관련한 그러니까 원격 진단 병원의 의사들도 지금 막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원격 진료를 하는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하는 이쪽에 대표적인 게 비트컴퓨터하고 유비케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컴퓨터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R스포트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파버나인인데요. 이 부분은 인공호흡기 관련한 종목입니다. 인공호흡기 관련한 종목은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 인공호흡기 중환자실이 부족하게 되니까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병실이 포화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R스포트는 좋았는데 수익을 제대로 뽑았는데 파버나인에서 배신을 때려버려가지고 얘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요.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수익이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수익이 조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어제 시간에 근해서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확진자가 계속 퍼지고 나면 코로나 관련주 중에 뭔가가 움직일 것 같았는데 한국알코올 보니까 많이 못 오르고 지금 밑에 조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땡겨 올릴 것 같았고 한국알코올보다는 MH에탄올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도가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 마스크 쪽은 별론데 이 깨끗한 나라 이 종목은 강합니다. 이건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 버려서 조심해야 되지만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 괜찮고 2분기 실적 괜찮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면 휴지 쪽, 나리자 같은 이런 휴지 쪽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5일선하고 닿는 정도, 이 정도에 왔을 때 잡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왔을 때 이럴 때 잡는 게 좋죠. 그래서 요런 정도가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유했던 종목을 전부 다 이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MH에탄올 팔았고요. 한국알코올 팔았고 한국카본은 바로 팔아버렸고요. 보합해서 스페코도 팔았고요. 그 다음 R스포트는 한 28점 몇 프로에서 팔았고 그 다음 파버나인은 팔았다가 마지막 종가 부근에서 끝나는 무렵에 다시 3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파버나인이 오늘 많이 못 올라갔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여기서 더 나오게 된다면 병실 부족 현상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방송에서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추천해 놓으면 꼭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추천 안 했으면 그냥 상한가 쭉 올라가는데 추천하면 띄워놓고 여기서 다 팔아먹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손절하면서 뒤로 하방 압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물린 사람이 아직 많이 있을 걸로 봐서 바로 돌리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내일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와서 병실 부족하다는 쪽에 뉴스가 나온다면 메가ICS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끝날 무렵에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다 끝나고 파브나임만 좀 받쳐줬더라면 수익이 좀 많았을 건데 1074만원이 됐고요. 아, 시간 15분이 맞추는데 19분이 됩니다. 1047만원 되고요. 아닌데. 1074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1074만원 해서 오늘은 43만원이었고요. 파브나임만 좋았더라면 오늘 수익이 꽤 나왔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날이었고요. 일단 8월달에 제가 목표했던 200만원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지키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지금 그 코로나 관련주도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간다고 배팅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매를 좀 줄이고 벌어놓은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1074만원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게시판 쭉 다니면서 혹은 여러가지 뉴스를 통해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 그 확진자 숫자에 대응 맞춰서 줄어들면 그 내려왔던 종목 쪽으로 잡고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코로나 쪽으로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